규칙적인 운동은 나이가 들어도 몸과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20에서 30분 정도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집 주변을 천천히 걷거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서 관절 통증도 줄어들고 피로도 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평소에 운동량이 부족해지기 쉽기 때문에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쉽고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해서 아프거나 숨이 차지 않도록 본인의 몸 상태를 잘 살피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울감도 줄어들고 잠도 더 잘 자게 되는 등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을 하면 즐거움도 2배가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도 약해지고 영양소 흡수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식사할 때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포함시키고 단백질도 꼭 챙기세요. 고기뿐 아니라 생선, 두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루에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탄수화물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지만 정제된 흰쌀이나 빵보다는 현미, 잡곡, 고구마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을 선택하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은 가급적 적게 하고 다양한 향신료로 맛을 내는 방법을 시도해보세요. 또한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인 시간에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정한 식사 시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식사를 즐겁게 하는 것도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데 혼자라도 식탁을 예쁘게 차리고 천천히 음미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루에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집니다. 특히 변비 예방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신진대사가 시작되어 하루가 훨씬 상쾌해집니다. 단, 커피나 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서 수분을 빼앗길 수 있으니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위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외출 시에는 물을 꼭 챙겨 다니며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운동을 할 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만약 물 마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은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야채를 식사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등이 수분 섭취에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건강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의 수분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갈증을 느끼는 신경도 둔해지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을 마시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져서 신장 기능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탈수 현상이 생기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수분 보충은 꼭 필요합니다. 하루에 보통 8잔,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하지만 각자의 건강 상태와 활동량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더운 날씨에 외출하거나 운동을 하는 날에는 더 많은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의 물을 마시는 습관은 체내 대사를 깨우고 소화를 돕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한 식사 전 물 한 잔은 과식을 방지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커피나 홍차,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빼앗을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카페인 섭취는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한 너무 찬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외출할 때는 물병을 꼭 챙기고 운동할 때도 자주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에만 계실 때도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시간을 정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 시간 정각마다 한 잔씩 마시는 식으로요.
수분 섭취가 어려운 분들은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이나 채소를 식단에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수박, 오이, 토마토, 샐러리 같은 음식들은 수분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해서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 외에도 염분 섭취를 적당히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무 짜게 먹으면 몸이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게 되니 균형 있는 식습관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마실 때는 몸 상태를 항상 살피면서 갈증이 심하거나 소변색이 진한 경우는 물을 더 마셔야 하는 신호입니다. 몸에 맞는 적절한 수분 섭취로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건강관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미리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기본적인 건강 지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들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 않는 몸속 변화를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이나 약물 치료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 골다공증, 심장질환, 암 등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병들을 예방하거나 초기에 발견하는 데 건강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 병이 심각해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치료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검사 항목과 병원 선택도 중요합니다. 본인의 가족력이나 기존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필요한 검사를 추가할 수 있도록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또한 건강검진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사가 권하는 조언을 꼭 따라야 합니다. 결과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상담을 요청하거나 두 번째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병원 방문이 부담스럽거나 무섭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강검진은 병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기억하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꾸준히 챙기시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정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려 함께 건강을 지키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건강을 지키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쉽게 지치고 면역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음 건강을 잘 챙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그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일상생활 속 작은 걱정거리나 불안감이 쌓여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스스로의 감정을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정신이 맑아집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을 쬐면서 걷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가능하면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취미생활을 통해 즐거움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독서, 뜨개질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보세요. 이런 활동은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잠이 잘 오지 않기도 하는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거나 우울감을 느낀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마음의 문제는 상담이나 치료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마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더 키울 수 있으니 친구나 가족과 자주 소통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충분한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의 질이 떨어지거나 잠들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잠들기 쉬워집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너무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휴대폰, TV, 컴퓨터 등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기기들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 잠들기 어렵게 만듭니다.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전자기기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해 보세요. 편안한 잠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침대는 편안하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방 온도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적절히 조절합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숙면에 방해가 되니 어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섭취는 오후 늦게부터 피하는 게 좋습니다. 커피, 홍차, 초콜릿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에 과식을 하거나 과도한 음주도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경우에는 가벼운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담하여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나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낮잠은 너무 길지 않게 2030분 정도가 적당하며 오후 늦게는 피하는 것이 밤잠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꾸준한 수면 관리로 몸과 마음의 피로를 잘 풀어주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연과 절주는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담배는 폐와 심장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여러 만성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술도 적당히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은 간과 뇌, 심장 등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담배는 가능한 빨리 끊는 것이 좋습니다. 금연은 어떤 나이든지 시작해도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금연 후 몇 주 내에 폐 기능이 좋아지고 혈압이 정상화되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금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상담이나 금연 보조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은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소량 음주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음은 고혈압, 간경변, 뇌졸중 등 여러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천천히 마시고 식사와 함께 적당량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음주 후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가능한 한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습관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느껴지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거나 치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금연과 절주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주변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함께 건강한 습관을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이 줄어들거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고 이는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세요.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요즘은 전화나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으니 멀리 떨어져 있어도 꾸준히 연락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 취미 모임 등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면서 사회적 유대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봉사활동이나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끼게 해줍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다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도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단, 반려동물 돌봄이 부담되지 않도록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꾸준히 유지하면 면역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류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약 복용법은 건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약을 잘못 복용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의사가 처방한 약은 정해진 시간과 용량을 꼭 지켜 복용해야 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복용량을 늘리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을 갑자기 끊으면 다시 악화될 수 있으니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할 때는 약들 간의 상호작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어떤 약은 함께 먹으면 효과가 약해지거나 부작용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약사나 의사에게 복용하는 모든 약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약을 먹을 때는 설명서에 적힌 복용 방법을 잘 따르세요.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는 약, 공복에 먹어야 하는 약 등이 있으니 정확한 지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은 항상 깨끗한 물과 함께 복용하고 술이나 다른 음료와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복용 시간을 놓쳤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미리 알아두세요. 보통 한번 놓친 약은 생각났을 때 바로 먹고
다음 복용 시간과 너무 가까우면 건너뛰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한 방법은 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세요. 약을 보관할 때도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습기가 적은 곳에 두어야 하며 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복용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문제가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 복용은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말이 있듯이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과 밝은 생각으로 보내는 것이 면역력 향상과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간단한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커지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는 문제에 너무 몰두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나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노력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불안을 줄여줍니다.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도 마음 건강에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기분을 좋게 하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취미생활이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는 것도 긍정적인 마음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이나 호흡법 같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이는 스트레스 해소뿐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꾸준히 유지하면 신체 건강은 물론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됩니다. 오늘 소개한 10가지 건강관리 팁과 함께 마음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 팁도 댓글로 알려주시고 주변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